반갑습니다. 772 신현묵입니다. 이 얼마 전에 아는 댁이에요. 근데 그 댁에 보일러를 좀 교체하는 거를 좀 봐주느라고 갔었습니다. 근데 보일러가 이제 기종이 다르다 보니까 아, 벽을 뚫어야 됐어요. 근데 목조 건물이거든요. 지은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택이 있으면 그 뒤쪽에 보일러실 쪽이 있고 그 보일러실 뒤로 한 3m, 본 건물 벽체에서 한 3m 떨어져서 옹벽이 한 4, 5m짜리 보강토 블록으로 쌓아서 그 뒤쪽이 높아요.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으로 돼 있는데 어, 왜 그런지 하여튼 거기에 좀 땅이 습합니다. 그 위쪽에서 그 물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마당도 늘 습한데 그 벽을 뚫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그 벽체 자체가 아, 축축하고 눅눅하고 외벽은 그 경량 목조 주택인데 2x6로 했죠. 스타드가 기둥 역할을 하죠. 그게 2x6인데 그게 거의 다 거기 보일러 배관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뚫어서 거기를 봤거든요. 그랬더니 그 스터드가 거의 다 막 부패했어요. 썩었어요. 그러니 이 집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? 기둥 역할을 하는 이 스터드들이 썩으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? 2층 밑에 하중을 받치질 못하는 겁니다. 이거 아주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공상에 방습을 해야 되거든요. 기초하고 그 기초 위에는 토대가 얹혀지고 토대 위에 말하자면 이제 스터드들이 이렇게 오는데 기초하고 만나는 토대도 기초에서부터 습기 때문에 토대는 맨 밑에 그 방부목으로 깔아줍니다. 방부목으로. 그래서 그 방부목하고 기초 맞닿는 그 방부목 토대하고 기초 맞닿는 부분에는 그 방습 말하자면 그 필름을 깔아줘야 돼요. 그 뭐 제품명으로 실러라는 게 있는데 두께는 한 6mm 정도 되죠. 그래가지고 그 롤로 감겨 있는데 그 전체 길이가 한 60피트가 되니까 얼마요? 곱하기 한 30cm 아마 약 20m 길이의 그러한 그 실러라는 그 기초하고 토대 사이에 들어가는 그 방습 역할을 하는 그 시트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2x4용은 두께 6mm에 한 99cm, 89mm. 그 다음에 스터드가 2x6다 그러면 6mm 곱하기 그 140mm. 이러한 그 방습 그 테이프가 나옵니다. 그거를 꼭 깔아줘야 돼요. 그림에서 보듯이 요 지금 그림 도안은 호무드 그 카다록 자료인데 저렇게 해줘야 돼요. 그러면은 기초에서부터 올라오는 습기가 토대로 못 올라오죠. 물론 토대 방부목을 했어도 그 다음에 그 습기가 스터드, 목재에 영향을 주질 않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재가 썩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. 힘을 못 받잖아요. 힘을 못 받아요. 그래서 목재, 목조 주택이 정말 그 좋은 점이 많습니다. 일단 느낌이 달라요. 목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우리 한옥같이 이 기둥, 포스트하고 빔 방식으로 된 그런 중목 구조도 그렇게 돼 있죠. 그런 목조도 있고 또 그냥 목재를 가로로 막 싸서 올리는 그 통나무 구조, 로그 하우스가 있고 로그도 뭐 동그란 로그가 있고 이제 가공한 그 논 세틀링 로그가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 목조 주택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좋습니다. 근데 단 한 가지 이게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하고 습도가 있으면은 부패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닿고 이 썩을 이유가 확률이 있는 부분, 데크 같은데 이런 데는 방부 처리를 하죠. 썩지 않게 화학적으로 방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그렇더라도 기본이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방부 처리를 했더라도 여러분들도 아마 뭐 느끼고 보신 적 있을 텐데 데크 같은데 이렇게 직접 땅에 닿는데 이런 데는 이게 아무개도 썩어요. 물론 방부 처리 안 한 것보다는 좀 덜 더디 썩겠지만은 이게 썩게 됩니다. 이 목재가 기건 상태라고 그러죠. 우리가 기건 상태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목을 여기 있는 수지, 나무에 있는 기름 성분을 빼고 또 물을 좀 다 건조시키고 이렇게 해서 켜서 또 킨 다음에도 또 건조를 더 시켜서 그 우리가 목재로서 쓰는데 보통 기건 상태 정도 되면은 부패를 하지 않습니다. 나무에 그 함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목재의 그 건조가 기건 상태라 그러면은 이 계절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뭐 무슨 뭐 열대 지역인지 우리 온대 지역인지 이렇게 다 다르지만은 보통 우리가 온대 지역에서는 한 함수율 12%에서 한 18% 요게 기건 상태의 목재의 함수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그 함수율을 유지하면 좋은데 이 기초로부터 올라오는 습기가 뭐예요? 방습층이 없다 보니까 방습 필름이 없다 보니까 그 습기가 계속
토대로 와서 또 깔돌이 그 위에 스터드 기둥까지 그렇게 함수율을 높이는 거예요. 세월을 두고 부패를 하게 되죠. 이 집 지은 지가 한 4년이 되는데 4년이 되다 보니까 그 밑둥부터 썩어 올라온 높이가 한 80cm 정도, 1m 정도까지 다 이렇게 보니까 썩었더라고요. 참 난감하죠. 예, 이게 보수가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. 외부에는 드라이빗 처리를 했죠. 예, 스타코 외부 단열을 한 상태인데 내부는 이제 석고보드에다가 이제 안에 도배 마감을 한 상태예요.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다 뜯어서 그 스터드를 다 잘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. 무슨 이유로 그 기초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는 그 실러를 거기다 시공을 안 했는지 설치를 안 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그걸 몰라서 못했나? 무식해서. 예, 또는 그거를 사와야 되는데 뭐 멀리 가야 된다든지 가까운 데 그 파는 데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랬나? 귀찮아서 그냥 그랬나? 하여튼 너무나 참 기가 막히죠. 그렇게 중요한 요소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바뀝니다. 요즘에 뭐 목조주택들은 다 그냥 FM대로 잘 져요. 근데 과거에는 뭐 이거 오래된 과거도 아니고 4년 전인데 이런 불상사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그 접합부 이렇게 맞춤이라든지 이음 부위에 전부 거기에 보강 철물들을 다 쓰고 그래서 집을 정말 목조주택도 잘 짓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? 그래가지고 안 썩은 데까지 다 잘라내야죠. 그래서 이 집이 주저앉지 않게 서포트, 잭업을 시켜서 기준보다 한 10mm 정도 더 잭업을 시켜서 거기에 같은 이제 세로 스터드를 다 잘라서 거기다 덧대서 덧판을 씌워서 전부 그 스터드들을 어떻게 돼요? 이어야 되죠. 맞춤이 아니라 이제 길 방향이니까 이음을 해야 됩니다. 예. 그래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이쪽 한 면에 서포트 다 받치고 드러내가지고 다 잘라내고 밑에다 다시 그 실러 깔고 토대 깔고 깔돌이 깔고 그래서 거기에다 스터드를 맞춰서 다 하고 레벨에 맞춰서 잭업을 딱 풀어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얼마나 이게 비용이 깨지냐고요. 짐 다 드러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빼먹고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. 그 뜯어보니까 거기에 단열재로 인슐레이션 그라스울이 들어있는데 유리솜이요. 유리솜도 밑에 가면 눅눅하게 젖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습기를 빨아먹으니까 무게가 나가니까 이렇게 밑으로 쳐져 내려가죠. 그러니까 단열도 안 좋고. 그래서 겉보기에는 뭐 그럭저럭 봐줄만한 집이었는데 내부 쪽에 어쩐지 곰팡이도 구석에 심하게 나고 이래서 의심스러웠는데 역시 까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목조주택에는 그 기초 부분하고 토대 만나는 그 부분 외에 뭐 처마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창틀 테두리 창호 주변도 이 물을 잘 막아야 돼요. 방수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창호 주변에도 그 방수 테이프들이 다 있고 그런 걸 잘 써야 돼요. 그 다음에 또 뭐 지붕 고울 같은데 이런 데도 물이 새지 않게 홈통 뭐 이런 주변 같은데 또 욕실 부분 문 하부 부분 같은데 그런 데도 방수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이건 목조주택뿐 아니라 우리가 콘크리트 이 매트 기초 같은 걸 칠 때 바닥 기본 레벨에서 떨어뜨려 줘야 될 때가 있죠. 당연히 욕실, 뭐 다용도실, 그 다음에 현관 나가는데 요즘에 또 뭐 현관을 그냥 플랫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현관 나가는데 떨어뜨려 줘야 되고 그리고 발코니 같은 데가 있으면 발코니 다운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물이 그래도 본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턱을 다운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보수한 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